관세 폭탄에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 국내 최고의 성장 산업으로 꼽히던 2차 전지주들 역시도요. 공매도 재개에 이어서 관세 영향으로 인해 맥도 못 추고 있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최근 2차 전지 섹터 관련 현황과 함께 전망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요, 정말 그야말로 극악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블랙 먼데이에 이어서 오늘 역시도 블랙 먼데이를 겪은 하루이기도 했었는데요. 지지난주 주 후반부부터 증시가 주르륵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그야말로 초전박살난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어느 정도 우리 국내에 있었던 정치적 불확실성 역시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했었지만요. 미증시부터 동아시아 증시 모두 다 이 위험 회피 선호 심리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 역시도 이 투매를 부르는 그런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은 이 수많은 섹터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요즘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벌써 또 수년째 고생하고 물려있기도 한 섹터이기도 하죠. 2차 전지 관련해서 내용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채널 머니즈라이프 와이프 채널 구독, 좋아요 꾹꾹꾹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말미에 지금 시기 지쳐있는 우리 투자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 이슈부터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안 그래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요, 최근에 2년 정도 내리 주가 하락세 겪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 종목 금양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더더욱 안 좋아지기도 했었죠. 금양이 한때는 몸값이 9조 원에서 10조 가까이 시가총액이 육박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2년 만에 시총이 무려 93% 정도나 증발이 됐습니다. 지난해 9월 무려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올 1월 달에 투자자들의 원성으로 인해서 철회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3월 회계감사 시즌에 감사 의견이 거절이 되면서 거기다 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또 벌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거래 정지까지 지금 된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사이에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을 금양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타 2차 전지 기업들에 있어서도 이런 불신들이 지금 전이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엔킨 같은 경우에도요, 중소형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업 역시도 지난해 600억 규모의 영업 손실이 있었고요. 매출액 역시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주주총회에서 올해도 잘 버틸 수 있을지 그런 이제 우려감들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배터리 3사 같이 큰 우량한 기업들보다도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더 큰 위기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부터 시작해서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 코스모화학 역시도 지금 영업 적자와 주가 하락세 지금 동시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 유치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조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유상증자를 또 단행하게 되면은 주가 가치가 또 희석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상에도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또 최근에 지난주 이제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제기가 됐는데 대차 잔고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업종 섹터들 보면 2차 전지 섹터들이 지금 대부분 대차 잔고가 증가가 되어 있고 또 그만큼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죠.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모두 다 대차 잔고가 늘어났고 또 이제 대형주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대차 잔고 증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공매도
그래도 선행지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대차장고 보는 방법 제가 이전에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많은 또 투자자분들이 내 종목이 지금 대차장고가 늘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더라고요. 대차장고 보는 법 올려드린 영상들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시청해 보시면서 대차장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면서 종목 점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끝없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요즘이기도 한데요. 전기차 캐즘부터 업황 너무 좋지 않아요? 거기다 공매도 재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우려까지 지금 완전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 전반에 대해서 25%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특히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배터리 소재까지 모두 다 지금 관세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지금 직격탄이 매우 지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우리나라에만 관세 부과를 한 건 아니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34% 정도의 관세 부과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IRA 법에 의해서 해외 우려 기업 지정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이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과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이러한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이제 우위를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이제 요인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기차 캐즘으로 대부분의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실적 부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정책적인 리스크, 또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이제 배터리 3사 기업들 역시도 증권가 쪽에서 부정적인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IM증권 쪽에서는 기존의 목표 주가를 3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을 하기도 했고요. LS증권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거의 손절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거의 무관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내놓을 때 매도 의견을 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이제 하향한다거나 지금 기존에 있는 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의 가격을 제시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매도 의견과 같다라고 보는 게 이제 무방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전지가 전반적으로 지금 또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소형 전지 쪽에서의 적자가 지금 확대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신규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고정비까지도 지금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52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하향하기도 했고요. 다른 이제 증권사 쪽 리포트 보니까 중립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현재 미국의 IRA 세액 공제, 특히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축소될 경우에는 타격이 현실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기준으로 봤을 때 45달러에서 40달러로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무려 26% 정도나 감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혜택 없이 계산을 할 경우에는요. 올해에만 1조가 넘는 적자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더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는요.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이 지금 점차적으로 중국에 밀려서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3년도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4, 5% 정도 점유율이 감소가 됐는데요. 반면에 중국의 6개사 점유율은요. 63%에서 67%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점유율을 늘린 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축소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평탄은 쳤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의 기업들이 유럽의 빠른 속도로 이 LFP 쪽으로 해서 지금 시장 침투율을 넓혀 나가면서
유럽 쪽에서 점유율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전반적인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 축소로 이어지게 된 그런 지금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LFP 배터리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지금 중국에 한 발 지금 뒤처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이에 지금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 모두 다 LFP 배터리 기술 개발하면서 지금 상용화까지 곧 남아있는 상황인데 점차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늘려나가는 게 향후 지금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요. 지난해 이제 2분기부터 재고 조정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이제 수요가 많이 위축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치 사슬 전반에 있어서 배터리 셀이나 소재 등의 그런 악성 재고도 지금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재고 조정 여파가 지금 올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분기에는 이제 수요 절벽이 정점을 지금 찍은 그런 상황이고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20% 이상의 매출 감소라든지 영업 손실을 지금 다수 기업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관련해서도 지난해 우리 배터리 3사가 영업 적자가 사실상 2조 이상 났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으로 거의 이제 적자가 대부분이 이제 보전이 된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보조금 축소를 하게 된다 했을 때 큰 타격이 지금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있어서 자동차, 배터리 쪽의 대피처는 결국에는 현지화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와 또 해답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에는 4월 3일부터 25% 관세가 매겨지게 됐고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150개 품목에 있어서는 5월 3일부터 관세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려 전체 수출의 35%가 이제 자동차 대미 수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기차 작년 대미 수출량이 약 100만 대 정도 가량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당 이제 4천만 원 정도로 가정했을 때 관세를 만약에 내게 된다 했을 때 약 10조 원 정도의 관세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IBK 경제연구소 쪽에서 전망한 걸 보니까요. 한국의 자동차 대미 수출액이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서 18% 정도 감소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4년도 한국의 전기차용 배터리 대미 수출이 약 5,200만 달러 정도 달했었는데 전체 제조기업 중 거의 한 60%가 미국의 이런 관세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 자동차 부품 비중 역시도 80% 가까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별 이제 대응 전략들을 보면 향후 4년간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관련 이슈가 최근 4월 초 나오기도 했었죠. 거기에다가 가격 동결 전략으로 인해서 6월 2일까지는 인상 없이 이 가격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이 고수익 차종,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라든지 SUV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현지 생산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저가나 비인기 차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입을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파이 배터리 양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황이고 미국의 고객사에다가 초도 지금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SK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전용 라인을 이제 미국 쪽에서 공장들이 이제 일부 전환을 하면서 가동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배터리도 포트폴리오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가 전기차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상품군이 다변화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의 ESS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라는 전략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 시점을 1년 정도 이제 앞당길 거라고 하기도 했고요.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ESS 계약들도 지금 맺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배터리 쪽으로 봤을 때도 46파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또 공급 중에 있고 성능 테스트
테스트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지금 현재 긴급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고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자동차 업계에 약 3조 규모의 정책 금융을 이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 외에 업계 간담회나 협의체를 이제 가동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ESS 쪽도 제가 계속 봐야 된다고 2차전지 관련 섹터들 브리핑 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북미 ESS 시장을 공략하는 K배터리 중국을 따돌릴 수 있을까라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네, 이 ESS 쪽도 사실 중국이 훨씬 더 먼저 좀 선점한 그런 산업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들이 그래도 ESS 쪽으로 상당히 최근에 좀 매출을 선방하면서 해왔습니다. 다만 1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ESS 산업이 좀 비수기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 수요가 낮을 수밖에 없어서 올 1분기 매출에서 ESS 쪽 이제 실적이 전 분기 대비해서 30-40%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또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들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20% 성장이 전망되는 유도 전망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의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ESS 쪽으로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미 ESS 시장 중심으로 해서 매출 회복세가 기대가 되는 부분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계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ESS 쪽의 현지화와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미국 관세를 맞이한 K배터리 한국판 IRA를 이제 기대를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국판 IRA는 뭐냐면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이제 흑자 기업들만 세액 공제를 줬다면요, 지난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 감소, 또 영업이익 적자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혜택을 지금 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미 뭐 미국이나 중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좀 실효성이 있는 직접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중이고, 2차 전지 산업이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성장 산업으로 볼 수 있는 UAM이라든지 드론, 로봇 등 핵심 산업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2차 전지 관련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악재를 지금 계속 때려맞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기업들 지금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계속해서 관련된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과도기 시기 잘 이겨나가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현 시점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이 종목들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서 이런 관련 이슈들 같이 함께 좀 살펴보면서 전략을 계속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오늘 이벤트 준비를 해왔다고 앞서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증시 정말 너무 좋지 않고 또 내 종목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감원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투자 자문사와 콜라보해서 이벤트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바로 태양투자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어포인트 시스템 매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태양투자자문 같은 경우에는요, 금감원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고요. 7년 이상의 백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되어 있는 시스템 매매를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적인 그런 주식 리딩하는 그런 업체들이 하는 그런 시스템 매매와 질적으로 다른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 태양투자자문사 쪽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을 하면서요, 시스템 매매로 총 30회 매매 중 29승 1패를 달성했습니다. 누적 수익률만 하더라도 약 한 달간
30%가 넘는 거의 상한가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곳이기도 한데요. 참고로 이렇게 태양투자자문, 이런 자문사처럼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인증된 것들만 홍보 자료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이 수익률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태양투자자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에어포인트 시스템 매매로 매수, 매도 시그널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수익이 안 난다 하시면 그냥 그대로 카톡방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카톡방 입장하시면 좋은 점이 또 뭐냐면요. 자문사잖아요. 자문사이기 때문에 이 카톡방 양방향으로 소통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부터 뭐 관련된 문의들 내지는 종목 상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힘든 시기니만큼 이렇게 검증이 되어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 매매 카톡방에서 무료 체험도 해보시고 또 고민되시는 종목들 종목 상담도 잘 받아보시면서 힘든 시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태양투자자문의 카톡방 에어포인트 시스템 매매를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또는 댓글창에다가 제가 링크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요. 링크 통해서 신청해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전략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